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신현택 원장님 모시고 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원장님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신현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접한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월 6일자 RBC 기사인데요. 제목이 50세 미만 암 환자 30년 새 79% 늘어 기관지 전립선암 급증. 또 하나는 9월 15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10대에서 40대 젊은 암 환자 80% 급증, 백신 없는 비인두암 위협. 두 기사 모두 암의 발생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젊은 암 환자가 늘어난다. 사실 암 발생률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현상의 가장 주된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에서 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방금 소개해 주신 기사들의 내용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걱정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비율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가히 충격적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두 기사 모두 같은 연구진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요.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의 에딘버러대, 중국의 저장대가 중심이 된 국제연구진이 2019년 기준 209개국에서 수집된 29개 암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BMJ 온콜로지에 발표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자, 연구진에 따르면 전 세계의 14세에서 49세 연령대의 암 발병 사례는 1990년 182만 건에서 2019년 326만 건으로 79.1% 급증했고, 또 이들 연령대의 암 사망자 수는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특히요, 유방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10만 명당 각각 13.7명과 3.5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북미 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유방암 발병률이 30.6명에서 23.1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아시아권에서는 4.9에서 13.1명에서 8.7에서 1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유방암 발병률이 줄어드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늘어난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아직까지는 구미 지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자, 이 유방암의 발생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40대 젊은 환자의 발생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흔히 선진국형 암이라고 하는 유방암의 전반적인 발병률이 증가하는 건 생활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되긴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젊은 유방암 환자의 증가라 암이 젊어지고 있다는 앞서의 보고들과 같은 맥락으로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을 암의 조기 검진이 많아지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북미 지역의 유방암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기 진단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유병률이 많아지는 것은 아마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면 초경 연령이 낮아지고 또 피임약 사용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출산 연령은 높아지는데 모유 수유 비율은 또 낮아지고 있죠. 자, 여기에 식습관,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서 비만도는 높아지고 있고 신체 활동은 적어지고 음주나 흡연 등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는 등등등등, 이런 원인들이 모두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유방암뿐만 아니라요,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높아진 것을 생활습관,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나빠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 음주, 흡연, 신체활동 부족, 또 비만, 높은 공복 혈당, 이렇게 6가지를 6대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 나이 들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서 젊을 때는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요. 젊은 분들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결국 젊은 층에서의 암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회복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또 금연하고 음주를 절제하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비형 간염의 예방 접종 덕분에 간암은 연평균 2.88%씩 발병률이 감소한 반면에 앱스타인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비인도암은 아직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증가율이 연평균 2.2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 도움이 되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은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실 텐데요. 영상으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은 이미 수년 이상 암이 진행된 결과잖아요. 보다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액체 생검 같은 진단 방법을 이런 암 위험군에서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최근에 액체 생검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었던 두 가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사례분은 남편분께서 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보호자인 부인께서 액체 생검을 자신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왕력은 없으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과 자궁내막암 전암 단계가 확인되어서 추적 검사를 권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남편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추적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암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인께서 암 환자분으로 면역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셨는데 남편분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원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남편분이 흡연력이 무려 30년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겁을 주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금연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봤더니 역시 폐암의 위험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추적 검사를 권유드렸고 당연히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나서는 바로 금연을 실천하게 되셨습니다. 암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의 발병률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암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암 발병에 대한 위험 인자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라면 액체 생검 같은 검사를 활용해서 조기에 암 발생 위험도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별다른 위험도가 없다면 감사할 일이겠죠. 혹여라도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정말 암 환자가 되기 전에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거고요. 신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